네, 수영은 한때 한국체육계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박태환이라는 기라성 같은 스타가 탄생하면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요즘 이 수영이 그야말로 통째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대한수영연맹 일부 간부의 횡령과 뒷돈수수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의 수사가 한창입니다. 네, 대표 선수 선발의 입시 문제까지 파면 팔수록 의혹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영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대체 수영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라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찰의 체육계 비리 수사, 대한수영연맹의 간부들이 횡령, 뒷돈수수, 청탁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선수는 유니버시아드 선발전에서 1위를 했지만 정작 대표로 뽑힌 건 8위에 그친 선수였습니다. 제가 떨어지고 대신에 특정 클럽의 선수가 선발이 됐는데 이제 그 선수는 8등을 했죠. 왜 내가 선발이 안 됐는지 궁금하고 약간 속상하고. 뽑힌 선수는 수영연맹 박무이사가 운영하는 클럽 소속이었습니다. 금품을 받은 수영연맹 전무이사가 해당 클럽 소속 선수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동만 한국 아이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실세니까 연관식으로 준 거지. 파장이 커지자 수영연맹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연맹이사 4명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영장 인증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기거나 우수 선수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되면서 수영계가 지금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제 네. 대한수영연맹 전 네. 간부들이 이제 뒷돈을 받고 횡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밝혀진 겁니까? 지금 몸통이나 마찬가지인 정전무는 구속된 상태고요. 네. 또 강원도의 이사 겸 대한수영연맹 이사도 이제 구속된 상태고 두 분이 이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어제 또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스포츠 평론을 이제 오래도록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뭐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이런 일들이 이게 이제 암암리에 이제 늘 있어 왔던 겁니까? 뭐 이게 터질 게 터진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터질 게 터졌다고 보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그 대한체육회는 정식 가맹단체가 57개 있고요. 네. 또 준가맹단체는 이제 예산 지원을 덜 받는 단체죠.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단체가 8개가 있기 때문에 74개 단체가 있는데 이 74개 단체가 크고 작게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장이 다 있습니다만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회장파가 들어와서 점령을 하지만 대개 다 전무이사가 정권을 휘두르는데 전무이사가 만약에 잘못 마음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수영연맹처럼 갖가지 잡음이 일어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이제 혐의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대표 선발을 두고 이제 금품이 오갔다 이런 건데요. 이게 뭐 물론 성적이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의 명예가 달린 이제 국가대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전무이사가 사리사욕을 챙기느라고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를 이제 끼워넣기로 해서 이제 발탁해 준 대가로 이제 금품을 챙기는 거고 두 번째 요인은 박태환 같으면 안 되죠. 전 세계적인 선수니까. 그런데 어차피 나가봤자 메달권이 아니라 10위권 바깥에 있을 게 뻔하니까 누가 나가도 질 게 뻔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태환을 탈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박태환 선수는 또 기록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록 종목도 성민 선수, 이 박태환 이전에 사실 박태환처럼 수영연맹 최고 선수였습니다. 배영웅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한국식 기록을 세우고도 뭐 아시안 게임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긴 했어요. 하지만 기록 종목 갖고는 그렇게 심하게 한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취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민 선수는 기록 종목인데 당하긴 당한 건 맞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당한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태환 선수가 100, 200, 400, 1500 다 한국 다 기록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m 박태환 선수가 나가지 않았어요. 예선전에. 그러면 200, 400, 800만 나가서 박태환 선수가 선발됐는데 100 선수가 다른 선수가 1등 했어요. 그러면 박태환 선수가 나가서 그 종목 다 뛰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100m 박태환 선수 없이 1등한 선수 나가봤자 5등 안에도 못 들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제가 자세히 취재를 해봤더니 기록 종목 갖고는 성민 선수는 피해를 본 건 맞는데 다른 장난은 치지 못한 걸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심사위원, 그러니까 그 심판들의 사견, 그러니까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에 더 좌지우지될. 성민 선수는 당시 바른 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수영연맹으로부터 약간 믿게 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2등을 대표 선수로 이렇게 발탁하거나 뭐 3등까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8등한 선수가 1등으로 해서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나오게 마련 아닙니까? 네, 당연히 나오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건데 우리나라에서 1등이 수중발레 같은 경우, 수중발레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이 아시아권에서도 10등 안에 들기 어려워요. 8등이 나가도 뭐 20등하고 1등이 나가도 20등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런 장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은 선수가 이제 똑같은 종목이에요. 눈으로 하는 종목. 그러니까 기록이 나오지 않은 종목. 절대 장난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워낙 뛰어나면 그렇게 안 되는데. 관심 밖에 있는 그렇습니다. 선수들한테 그리고 어느 선수가 나가더라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할 게 거의 100%니까 이렇게 이제 장난을 하게 된 건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또 이번에 또 충격적인 게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월급을 상납했단 말이에요. 이게 감독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무이사면은 사실 회장 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하게다 보면 협회, 아까 제가 74개라고 했죠. 회장이 있고, 밑에 부회장단이 있고, 부회장단, 그 다음에 이제 전무이사, 밑에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는데, 전무이사가 거의 정권을 다 휘두르게 돼 있어요. 어느 종목이든지 다. 그러니까 전무이사가 마음만 이렇게 삐뚤어 먹게 되면은 그 단체는 당연히 말도 많고 많게 돼 있는데 이 수영연맹은 유난히 그런 게 아주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상납하고 그럼 감독도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감독도 또 다른 데서 선수들한테서 그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기 때문에 다른 수영 강사를 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강사를 할 수 있고 또 어느 수영장 가서 또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이런 다른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노민상 감독이 관계됐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혐의다, 뭐 어떻게 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진상은 곧 나오겠죠. 혐의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인데요.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게 입시 비리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국가대표 선발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가 쉬워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연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교영 종목은 아니고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 이제 국가대표나 아니냐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뭐 상비군 되기 위해서는 500만 원까지 이런 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상납이 이루어지고 학부형들이 오가고 되게 보면요. 리듬 체조, 피겨,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이 세 종목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수영장이나 빙판도 사야 되고 프로그램도 사야 되고 유니폼도 있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학병들을 약점을 잡아서 돈을 같이 한다. 이거는 사실 가장 저질적인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 대학을 보내려고 그렇죠. 하니까 부모들은 그런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되고 이런 거군요. 전무이사라든지 협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도 사실 뭐 8개월 징역 뭐 이렇게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엄벌에 처해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이것도 또 손방망입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체육계, 특히 이제 수영연맹의 이제 이 비리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박태환 선수 얘기가 이제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 박태환 선수가 이제 국제 수영연맹에서 이제 징계해서 풀렸죠? 이제? 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도핑 관련돼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9월 2일, 2014년 9월 2일로 소급해서 1년 8개월이니까 어젯밤 12시에 끝났어요. 하지만 박태환 선수는 이제 수영장에서 마음대로 훈련도 할 수 있고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것 대한체육회 규정이 또 대한체육회 규정을 보면은 이 약물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다른 비사실로 해서 징계받은 선수는 그 징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 지금 현재는
2019년 3월 1일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만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갖다 작년 12월 달에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IOC가 그건 이중징계다. 뭐 1차적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또 그 나라에서 그렇죠.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건 이중징계다 해서 공문을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걸 개정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통합체육회가 발족되잖아요. 3월 27일 날. 3월 27일 이후로 그걸 갖다 논의하기로 했어요. 복잡하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네. 방법은 박태환 선수가 4월 25일 날 리우올림픽 예선전이 있어요. 네. 네. 여기서 1등 하는 것은 뭐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네. 지금도 박태환 선수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네. 선수가. 네. 근데 그 기록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뭐 동메달권 안에 들어야지 뭐 나가봤자 10위 안에도 못 들면 사실 여론이 좀 안 좋죠. 그때 네.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모쪼록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수영연맹 네.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선 한 달에 책 한 권을 채 사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학생들 교과서며 참고서 사는 돈까지 다 합해서 통계청이 가구당 월 도서 가구입비를 계산해봤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 했는데요. 이제 이 양식이 책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바뀐 걸까요?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